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12월 21일이죠)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서요, 그리고 아들 김현조 군의 그 군 입대 날에 맞춰가지고 자신과 관련한 그 의혹을 털어내고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들 논문 그 등재 특혜 의혹 등 관련된 그 의혹은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아들의 그 원정 출산 관련 의혹도 이것도 털어내고자 출산 소견서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죠.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털어내고자 올렸던 자료 등과 그 발언이 더 큰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경원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본인이 계속 주장을 합니다. 자기는 모든 걸 무혐의 처분받았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출산 소견서까지 올리면서 나는 원정 출산한 적 없다. 근데 그렇게 주장한 바와는 다르게 이 검찰에서 특히 아들 논문 등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부 무혐의가 아니라 일부 혐의가 없음을 받은 것인데, 이 말인 즉 무엇이냐, 범죄 혐의 중 일부는 소명이 되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이후에 기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무혐의는 터무니없는 소리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경원 씨는 그 병원에서 증명해주는 출생증명서라고 하는 일반적인 서류가 아니라 의사의 이름이라든가 면허도 적혀있지 않은, 면허도 안 적혀있어요. 의사 이름도 안 적혀있고, 그냥 단순히 1997년 12월 11일 유도분만을 위해서 입원을 했다. 그리고 12일날 이제 유도분만을 시행해서 아이가 출산을 한 뒤에 14일에 퇴원을 했다. 그런 내용만 있고, 이게 이제 2019년 9월에 발급을 받은 출산 소견서였죠. 그걸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 소견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애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의사의 소견인 거죠. 그러니까 증명서와 같이 법적 효력을 갖는 그런 문서가 아니라, 보통은 자신이 병원을 옮길 때 기존에 다니던 병원의 의사가 이제 그 다른 병원 의사한테 이제 소견을 적어서 보내줘야 진료 자체가 연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료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참고용 발급 서류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을 때 그 다른 병원에 있던 의사도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떤 병명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가를 알아야 그 이후에 대처가 가능하니까 그러한 보충용 서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죠. 서울시장 출마 선언, 증명서와 소견서. 그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씨의 출산 소견서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짚어내는 내용이었는데, 2019년 9월 20일 이때 나경원이 부산에서 열렸던 조국 전 장관 퇴진 집회에 참석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외쳤던 소리가 뭐냐면, 부산에서 둘째를 낳았습니다. 해당 그 집회에서 이제 내가 바로 부산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해당 집회가 있은 뒤 3일이 지난 9월 23일 날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발급받아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그 출산을 했다라는 소견서를 발급받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가 지적을 하면서, 부산에서 나왔다는 것이 부산에서 판사 재직하던 시절에 서울에 와서 나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약간 언어의 마술사처럼 꼬우고 꼬우면 그렇게도 뭐 의미 전달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부산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별거 아닌 정치적 수사가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997년에 출산한 아이의 출산 소견서를 22년이나 지난 2019년 9월에 굳이 새롭게 발급받은 그 이유도 궁금한데, 아마 이것은 국적과 출산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2019년도에 별도로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게 아닌가 라고 이제 또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님은 말씀을 하신 거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리고 또 2019년 당시는 그때가 이제 나경원 아들에 대한 원정 출산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서 이중국적이 있다, 그런 의혹의 어떤 논란이 계속되던 시기라 이를 무마하고자 나경원이 그 서류를 발급받은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왜 증명서가 아니라 도대체 소견서를 받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면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의료법 17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대요. 자신이 출생한 병원의 진료 기록부에 따라서 다른 의사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증명서와 소견서의 차이는 법적 책임의 유무에 있고,
증명서라는 것은 이제 의사가 허위로 발급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데 반해서 소견서의 경우에는 허위 발급을 해줬다라고 해도 의사 윤리에는 어긋나겠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라는 점을 그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딱 짚은 거죠. 그 부분을. 그리고 출산 그 소견서 서식에 기록된 임상적 병명도 딱 짚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대요. 일상검사와 자궁근종 이렇게 나와 있대요. 결국 이는 무슨 말이냐면 출산 소견서가 아니라 나경원의 자궁근종 어떤 검사, 그러니까 즉 일시적인 어떤 산부인과 검사를 받은 소견서에 22년 전 출산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도 억지로 뭔가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거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1년이나 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가 현 시점에서 굳이 1년 지난 서류를 공개한 이유는 누가 봐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정치적 선언으로 보인다. 이렇게 짚으셨죠. 여기에 또 박성민 시사 논객의 경우에는 서울시장 선거가 이슈가 되는 이 시점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왜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이 타이밍에 일부 혐의 없음 처분을 지금 선물을 했는가 검찰이. 검찰의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라는 취지의 글을 또 올리셨죠. 뿐만 아니라 군대에 가는 아들을 부둥켜 하는 그 사진과 함께 출산 소견서를 이제 함께 인증한 사진을 보면서 엄마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회생을 위해서 자녀까지 이용을 하는 듯한 한 정치인의 야욕에 또다시 소름이 돋았고, 지난 그 총선에 왜 그런 거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딸 선거 유세 대동해가지고 논란을 한번 빚었던 적 있죠. 그걸 또 짚으시면서 특혜 입학 등을 부정하면서 감성몰이를 했던, 그때 그 장면이 오버랩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럴 때 보면 나경원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있는 네티즌들을 바보로 하는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들어요. 출산 신고서를 들이밀면 이거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조국 전 장관 퇴진 집회에 가가지고 뭐 부산에서 둘째 아들을 낳았고 내가 부산의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지만 이것도 아무도 기억 못하겠지? 이렇게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 국민들을 농락하는 그 행동만큼은 아주 수준급이죠. 그리고 자신은 굉장히 억울한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또 수준급의 연기력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경원 씨는 또 이런 말을 하죠. 작년 조국 사태 때 물타기를 하고 분노한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마녀 사냥과 물타기 수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곤 또 갑자기 또 추미애 장관을 또 트집을 잡으면서 추 장관 핵심 라인인 그 이성윤 지검장이 자기 아들에게 기소중지 꼬리표를 붙여 달아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참 무서운 집착이다.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안간 힘은 본인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간 힘은 나경원 씨 본인이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고 이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죠. 국회 패스트트랙, 소위 이제 동물국회 당시 때 그때 이제 최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최 전 의원의 의원실에다가 무려 6시간을 감금했던 당시 자유한국당 그 의원들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달 21일 날 그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로 이제 이환승 부장판사가 공판기일을 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경원은 최이배 전 의원이 그 감금을 주도한 주범으로 지목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경원이 그 모든 걸 기획한 주범자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입증이 될 경우에는 나경원 전 의원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거죠. 근데 돌아가는 그 상황이 나경원 씨에게는 좀 많이 불리해 보이는 부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출석한 그 최이배 전 의원실의 비서가 당시에 민경욱 전 의원이 뭐 마술쇼를 했다, 뭐 점심 때 샌드위치도 시켜서 줬다, 먹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이 출입이 통제된 명백한 감금 상태였고, 그리고 경계가 풀린 점심시간 때쯤 이제 최이배 전 의원이 슬쩍 나가려다가 또 여러 의원들에 의해서 최이배 전 의원이 무슨 연행되듯이 강제로 끌려 들어갔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후 1시쯤 조금 넘어서 이은재 전 의원이 의원실 문고리를 매달리다시피 이렇게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비서가 이제 문고리를 잡으려고 하자 이은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네가 뭔데 국회의원을 막아? 그래서 그 당시에 비서는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렇게 생생한 증언을 재판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의원들이 전화통화로 지시를 받고 있는 모양새였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나경원이라고 입증될 그 일만 남은 거죠. 아무튼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은 27명 정도 된다라고 하죠. 그렇게 27명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 일을 기획하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나경원은 현재 또 어떤 식으로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는 것만 보셔도 감이 오실 텐데 자신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을 끝냈어야 맞는 거다. 서로 고소를 다 취하하고 기소에 이르지 않도록 이거 끝내줬어야 되는 거다. 그게 맞다. 그러니까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단 0.01%의 불법성 인식조차 없는 황당한 발언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문제가 되는지. 그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소위 적폐 기득권층에 머물러가지고 정말 다양한 이 일반인들은 누려올 수 없었던 특혜를 누려왔던 그들에게는요, 이 모든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 자체가 그들에겐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인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